저는 사실 종목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멘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에서는 종목보다 멘탈이 훨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그걸 선택하고 사고 파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같은 종목을 들고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잃어요. 종목이 달라서가 아니겠죠. 멘탈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정작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트레이닝을 오래 했습니다. 체지방은 낮고 근육량은 평균 이상을 항상 유지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항상 잘 관리된 멘탈이 있었습니다. 컨디션 관리, 루틴 유지, 흔들릴 때 중심을 다시 잡는 것. 이게 얼마나 정교한 작업인지는 훈련을 정말 오랫동안 유지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감각을 투자 멘탈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운동 능력처럼 다방면으로 단련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는다고 유지되지 않아요. 짧은 주기로 계속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게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제대로 보호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소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못해서일 거예요. 분산 투자, 소액 매수, 여러 자산, 이게 좋은 전략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걸 선택하는 심리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거 하나에 확신이 없어서 여기저기 조금씩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저도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저는 나스닥과 AI 우주라는 틀 안에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이소 투자가 아니라 어쩌면 회피일지도 모르겠어요. 확신 없이 분산하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자파점이 됩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느낌, 올라도 전체 잔고는 큰 차이 없고 내려도 이유를 모르는 구조가 돼버리죠. 그러면 몰빵 투자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걸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몰빵을 선택하는 심리를 들여다보면 빠르게 만회하고 싶다거나 한 방을 노리는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급함을 확신처럼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확신은 느려도 버틸 수 있어요. 조급함은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겠죠. 여기서 몰빵에 대해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몰빵의 위험을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틀리면 계좌가 박살난다고. 근데 진짜 위험은 맞았을 때예요. 한 번 맞으면 그게 실력이라고 착각해요. 초심자의 행운이 그런 케이스죠. 다음엔 더 크게 들어가고 더 확신하게 되고 리스크를 더 키워요. 몰빵으로 크게 잃은 사람 대부분이 처음에 크게 맞은 사람들일 거예요. 성공이 실패를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이소 투자로 돌아와서 이게 전략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버티는 게 몰빵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소 투자에서 맞는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사고 기다리고 또 사고 기다리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몰빵은 적어도 매일 볼 이유가 있어요. 올랐나? 내렸나? 지금 팔아야 하나?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그게 또 함정이에요. 투자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은 대부분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가만히 있는 게 맞는데 손이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그 근질거림을 매일 자극하는 구조가 몰빵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또 다이소 투자는 그게 없어요. 100만 원이 102만 원이 됐어요. 기쁘냐고요? 별로예요. 반대로 100만 원이 98만 원이 됐어요. 무너지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이소 투자가 잘 되고 있을 때 드는 감정이 뭘까요? 불안입니다. 오르는 것도 없고 터지는 것도 없고 그냥 조용해요. 그런데 사람은 조용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극이 없으면 멈춰 있다고 느끼거든요. 사실 그 조용함이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그게 불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불안을 못 견디면 결국 손이 나가게 됩니다. 몰빵은 크게 넣었으니까 빼는 것도 결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다이소는 다릅니다. 조금씩 넣은 거니까 빼는 것도 가볍게 느껴져요. 그렇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 보면 계좌가 천천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소 투자를 하면서 몰빵의 수익률을 원합니다. 분산 투자를 선택했는데 옆에서 누군가 몰빵으로 2배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흔들리겠죠. 그러다 결국 다이소 투자자가 몰빵으로 갈아탑니다. 언제? 가장 나쁜 타이밍에. 반면에 몰빵은 급락이 오면 분산 투자로 갈아타요.
역시 가장 나쁜 타이밍에. 결국 둘 다 실패하는 이유가 전략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전략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확신이 아니라 욕심으로 골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투자 스타일을 내가 선택한다고 보통은 생각하죠. 그런데 아닐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다이소 투자자라고 생각해도 급락이 오면 손절하고 있어요. 내가 몰빵 투자자라고 생각해도 조금 오르면 팔고 있어요.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뭘 하는지를 보면 그게 진짜 나입니다. 선택한 전략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내 투자 성향이에요. 그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몰빵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공부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잘 자고 있는지, 감정 기복이 크지 않는지, 지금 조급한 마음이 들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전제로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몰빵을 선택하면 전략이 맞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급락이 오는 날 밤잠을 못 자고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감정에 의해 손이 나갈 거예요. 다이소 투자냐 몰빵이냐 고민하지 마세요.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확신으로 선택하고 있나, 아니면 회피로 선택하고 있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상태인가, 나는 시장이 흔들릴 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 답이 선명해야 전략도 선명해집니다. 전략을 고르기 전에 나를 먼저 고르셔야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몰빵 투자도 해보고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장기 복리를 중심으로 다이소 투자가 저에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 확신이 있어요. 왜 이 자산을 들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다이소든 몰빵이든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잘 흔들리지도 않고 흔들린다고 해도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잘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확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면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